자,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계속 연일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특히 정말 핵심이죠. 이 공급 대책을 놓고 서울시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여야가 아주 강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모렴치한 주장입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는 것이요. 박원순 시장님 임기 동안에 무려 389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지구를 전부 해제를 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진행되는 물량이 없는 겁니다. 자,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절벽 문제를 놓고 오세훈 때문이다, 아니다, 박원순 때문이다, 뭐 이런 책임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연일 오세훈 대 민주당이 맞붙고 있는 모양인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언급을 했죠. 서울에 공급을 하고 싶은데 땅이 없다. 마음 같아서는 헬기라도 타고 돌아다니면서 빈 땅을 찾아보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번 주 중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용산과 태릉이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야의 또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급하는데 종자씨를 까먹으면 안 된다. 우리 옛 선현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무리 굶어 죽게 생겼어도 종자씨는 먹는 거 아니다. 후대를 위한다는 오세훈 시장은 업적에만 목을 매는 이명박 따라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청계천을 보면서 이명박 전 시장을 떠올리듯 오세훈 시장 역시 자신의 이름을 남길 상징물을 만드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확보돼 있는 녹지를, 그것도 시내 한가운데 있는 녹지를 줄이자? 거기에 아파트를 짓자? 이거를 동의할 수 있는 시장이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이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대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을 쥐인 주체로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정치권의 반발 그리고 대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도 역시 지금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저 영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용산 어린이 정원에 늘어선 근조 화환입니다. 100여 개가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용산 공원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그 개발에 대해서 주민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런 조화를 보낸 건데요. 녹지 훼손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일단 정부의 공급 대책도요.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마음대로 이렇게 공급 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조를 얻어갖고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자, 민주당에서 계속 오세훈 시장을 압박하는 상황, 오 시장은 끝까지 반대할 것 같아요. 아까 이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처럼 용산을 무슨 본인의 상징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민주당은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이유로 공원 개발을 공격하고 있으면 공원의 그 녹지를 보존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 뉴욕 같은 경우 센트럴파크, 이게 그럼 뉴욕 센트럴파크 만든 사람이 그 사람 업적을 위해서 조성된 겁니까? 지금 뉴욕과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이 뉴욕을 방문하면 센트럴파크를 보면서 국제 도시의 면모를, 품격을 느끼고 즐기고 향유를 합니다. 런던 하이드파크도 마찬가지고요. 파리에 있는 릭상부르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대도시는 큰 규모의 녹지를 조성해서 그 도시의 품격에 맞는 도시 계획을 세우는데 왜 이것을 싹 밀고 아파트를 세워서 성냥갑 모양의 그런 답답한 모양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건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들이 지금 공급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는 오세훈 시장을 굉장히 압박을 해가지고 봐라, 오세훈 때문에 공급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정치적 정쟁거리를 삼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 공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박원순 시장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그때 지역 구정한 거 해제하면서 43만 호가 공급이 중단됐었거든요. 네. 그때 만약 해제 안 했다 그러면 지금쯤 공급이 되면서 아마 이재명 정부도 상당한 혜택을 봤을 것인데 네. 그 원인을 따지려면 박원순 씨한테 따져야죠. 왜 엉뚱한데 뺨을 맞고 오세훈 씨에게 화풀이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 원칙이 그겁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부동산을 공급하더라도 서울시에 부동산을 공급한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한 인허가권은 서울시장이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해야 돼요. 압박을 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당연히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세훈 시장 그 부분에서 너무 요지부동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용산의 경우에는 그 공원 전체를 허물겠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주택 공급으로 활용을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봄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야 공이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시내에 주택을 새롭게 지을 만한 공간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민간의 영역, 재개발, 재건축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공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용산에 대해서, 용산의 경우에는 청년들 지금 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직장과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요. 네. 서울의 한가운데 위치한 곳 아니겠습니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전향적으로 공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정치적인 생각, 정치적인 욕망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만 염두에 두지 말고 서울 시민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협조를 기본으로 해서 주택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원칙입니다.